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의 댓글 가족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경기 울버햄튼 벌리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리그 4승 3무 7패로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최근 패배한 2경기에서 모두 좋은 경기력이 보여주었고 일부 주전급 선수들의 이탈이 있음에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공격력이 살아나며 8골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살아나고 있는 공격력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반대로 실점 제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매 경기 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문제점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울버햄튼의 주 공격수 네투가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고 전력적 큰 손실이지만 현재 공격진으로는 쿠냐, 황희찬, 칼라이지치 등이 공격에서 강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중으로 네투의 빈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원의 경기력까지 향상되었는데 누네스의 이적으로 인한 선수력 손실이 우려되었으나 트라오레와 벨레가르드 등이 해당 공백을 채웠고 다가오는 경기에서는 징계를 받은 터라 앞선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레미나와 고메스가 라인업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벌리는 리그 2승 1무 11패로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벌리는 부진의 심각성과 득점력의 부재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셰필드를 상대로 5대0이라는 완승을 거두며 득점력의 혀를 뚫었고 특히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셰필드였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벌리는 올 시즌 15득점 32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균형이 매우 불안정하며 수비진의 순간적인 공간 노출과 이런 점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벌리의 이런 문제점은 울버햄튼에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데 울버햄튼은 공격 전개 시 엄청난 스피드로 순간적인 움직임이 좋은데 이런 공격을 측면과 중앙에서 골고루 섞어준다면 벌리는 분명 스피드적인 부분과 체력적인 면에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공격진의 로드리게스는 2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는 성과를 보여준 데다가 브라운힐은 골을 넣는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이고 분명 울버햄튼의 공격적인 부분이 자신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기에 공격을 과하게 하기보다는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진행할 듯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벌리가 중원을 강화하고 원정 승점을 목표로 경기에 나설 거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고메스와 레미나가 복귀하면서 벨레가르드와 더불어 중원을 채울 울버햄튼의 공격을 방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황희찬의 안정된 결정력에다가 쿠냐의 침투력이 있을 예정인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경기 미넨글라트바흐 볼프스부르크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미넨글라트바흐는 리그 4승 3무 5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의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넨글라트바흐는 이번 경기가 홈 경기인데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을 살펴보면 3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최근 6경기 연속 홈에서는 패배가 없고 특히 홈에서 6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등 최근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은 상당히 수준 높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컵 대회인데 미넨글라트바흐는 같은 리그 소속인 하이덴하임을 이기며 16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 주말에는 강적인 호펜하임을 누르는 등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인 플레와 함께 투톱을 이루는 은고우모우가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말 경기가 리그 최하위인 우니온을 상대로 하는 만큼 이번 홈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글라트바흐가 더욱 유리한 입장인 것은 볼프스를 상대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경기 연속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5경기 연속 볼프스를 상대로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수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두 팀 모두 중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격의 전술이 비슷하지만 스피드와 선수 개개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두 팀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리그 5승 1무 7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시즌 볼프스부르크는 원정에서 1승 6패로 상당히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최근 원정 6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기록했고 원정 6경기에서 한 경기를 제외 5경기에서 모두 3실점 이상을 실점하면서 원정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볼프스부르크는 아번컵 대회 2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라이프치히를 꺾는 성과를 보였고 대회 초반부터 강력한 상대를 만나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다만 이 경기는 자신들의 홈에서 기록한 성과입니다. 그렇기에 컵대회는 리그와 별개로 많은 변수가 작용되고 모든 팀이 경기력의 차이를 보이기에 볼프스부르크 역시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변수를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노리는 요나스의 활약이 있지만 중앙의 기복적인 경기력이 미흡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중앙에 신경을 많이 쓰며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볼프스부르크는 주말에 강력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가 앞두어져 있어 이번 경기에 전력을 다하긴 어려울 것이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에 더욱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홈에서 전력을 다할 글라트바흐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중원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원정팀에 비해 니하우스, 크라머, 라이츠 등이 중원을 통제하며 글라트바흐가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는 하얀색 배경이 실제 프로토 승부식 133회차 발매된 보스턴과 뉴욕 닉스의 배당이고 아래 부분 검정색이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 나온 배당입니다. 한눈에 봐도 배당 차이가 눈에 띄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아래 제가 사용 중인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 쪽이 배당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실제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파트너 체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는 낮은 배당과 본인이 원하는 기준점이 아닌 공식 발매된 기준점에서 승패 또는 언더, 오버를 선택해야 하고 또한 가장 단점인 지정되어 있는 발매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발매 시간을 놓친다면 경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높은 배당은 물론 경기 시작 1초 전까지 발매가 가능하며 매우 다양한 기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준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프로토 회차에 발매된 경기로 이미 시작된 경기인데 혹여나 원하는 경기를 시간에 맞춰 구매하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시작된 모든 경기를 실시간으로 언제든 원하는 기준점과 폭 넓은 옵션을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하며 프로토에 발매되지 않은 전 세계 모든 경기들 또한 구매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구매자 입장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옵션인데 이러한 폭넓은 옵션으로 인해 승률은 물론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점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만 정식으로 가능한 엄청난 큰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일단 프로토에 발매된 경기를 구매하게 되면 경기 시작 후 취소를 할 수 없고 구매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만약 실시간으로 경기를 구매 후 내가 경기를 잘못 구매했을 경우 혹은 경기 구매 후 손실을 볼 것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경기 도중 캐시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전액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가장 먼저 구매자 입장에 맞춰보다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참여하셔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고의 수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3경기 라치오 제노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는 리그에서 6승 2무 6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치오의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시즌 홈에서는 4승 2무 1패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수균형도 나름 괜찮게 유지하고 있고 또한 최근 홈에서 9경기 연속 패배가 없다는 점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다만 라치오는 칼리아리 전에서 만족스러운 경기를 못했는데 1대0으로 승리했지만 27분에 상대팀에서 퇴장자가 나와도 한 골로 겨우 이긴 것은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돋보이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제노아를 상대로는 2번의 연패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전적에서 경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셀틱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앞선 주말에는 칼리아리를 제압하면서 중위권 팀들을 추격했습니다. 특히 이삭센과 가바론 등 로테이션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니 베지노, 카마다, 안데르손 등이 다가오는 이번 경기에 출전하면서 제노아를 상대로 전력에 큰 누수 없이 경기를 치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노아는 리그 4승 3무 7패로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2무 2패로 좋은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1승 1무 5패로 공수균형도 5득점 10시르로 좋지 못한 경기력입니다. 또한 제노아는 라치오를 상대로 중원에서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스트로트만이 부재 중에도 바델지가 중원에서 기여하면서
300과 중앙 3미들의 퀄리티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 공격수 임모빌레도 최근에는 맨투맨 상황에서 버로우를 이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에 따라서 수비적인 투자로 라치오의 공세에 답답함을 줄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노아는 이번 시즌에는 안정적인 잔류를 목표로 삼고 있는 중이기에 이번 컵 대회에서는 힘을 아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엠폴리와의 홈 경기를 치룰 때 승리를 거둘 수 없었으며 이번 주말에는 원정으로 몬차를 상대해야 하다 보니 일정상으로는 과도한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레테키가 복귀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다음으로 바델리와 마리노브스키 등이 벤치에서 대기하며 푸스카스와 합스소스비 등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치오는 홈 경기에서는 인터밀란과 유벤투스를 상대로 견줄 만한 활약을 보이는 팀이다 보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의 대표 스트라이커인 임모빌레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지므로 제노아의 두 줄 수비에도 골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다가 카마다와 귀행두지의 중원에서의 지원이 있을 것이므로 라치오가 이번 경기에서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루턴 아스널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루턴은 올 시즌 리그에서 2승 3무 9패로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루턴타운은 지난 주말에 진행되었던 브렌트포드를 상대한 경기 당시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기대해봤지만 상대의 상당히 강한 공격을 막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로키어와 맹기 등 요즘에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경기를 주도하려고 노력해봤으나 측면 방어에서 상대에게 여백을 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는 리그 내에서 선두를 달리는 팀을 상대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보니 측면 방어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패배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여지는 실점 제어는 분명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루턴은 자신들의 홈에서 리버풀과 무승부를 기록했고 토트넘을 상대로 한 점차 패배를 하는 등 대부분 패배하는 경기에서는 한 점차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 플러스 핸디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과 공격에서 밀리는 모습을 쉽게 보여줄 수는 있으나 특유의 두 줄 수비가 인상적이고 자신들이 홈에서 보여주는 수비력으로 리버풀전과 마찬가지로 역습에 한 방을 노릴 것입니다. 아스널은 리그 10승 3무 1패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울버햄튼을 상대했던 홈 경기 당시에 사카와 웨데가르트의 골이 나와줌으로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날 후반부에 황희찬을 중심으로 한 상대의 공격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에는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는데 성공했고 그렇다 보니 현재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티넬리와 제수스의 골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라이스와 웨데가르트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안정적인 경기력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이선에서 보여주는 화력으로 루턴의 중원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루턴의 진영에서 오랜 시간 머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루턴타운이 근래의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는 해도 아스날의 파워는 굉장히 강력하고 사카와 제수스를 포함하여 엔케티아가 조커로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스가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경기 일정이 바쁘기는 해도 아스날의 더블 스쿼드는 경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스널이 조금의 로테이션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중원에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충분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루턴이 홈에서 보여주는 수비 라인을 생각해야 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루턴의 플러스 핸디 또는 저득점의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 가족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